규선형 광물 구조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설명을 따로 한다고 했었죠. 요거는 그림 그리기가 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규선형 광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SI랑 그 다음에 O의 결합이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S랑 O의 어떤 비율 차이를 비율 그다음에 뭐 몇 대 몇인지를 외우지는 않았어야 됐는데 요즘 수능의 추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문제집에서의 추세들을 보면은 요거까지 외우라고 돼 있네요. 조금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제가 초록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보통 책에서 보였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이 경우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제시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수능에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경우를 전부 다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보면은 이게 규산염 하나의 사면체입니다. 보면 규산염 사면체가 얘는 하나가 있고 얘는 연결돼 있고 얘는 두 개로 더블로 연결돼 있고 얘는 뭔가 겹쳐 있는 것 같고 얘는 맞죠? 어렵죠? 자, 부분 요거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달라집니다. 보면은 얘는 사면체가 하나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 사면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독립형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은 독립 사면체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독립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다음에 얘를 보면은 얘는 사슬처럼 묶여져 있죠. 그런데 하나의 사슬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쇠상형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구과학 2에서 고등학교 지구과학 2에서는요. 보면 쇠상형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의 사슬형으로 돼 있다고 해서 단사슬 구조라고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 얘네 둘을 모아서 쇠상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면 얘는 하나의 사슬이니까 단쇄형 구조라고도 얘기를 하고 단쇄형 얘는 복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 적어볼게요. 단쇄, 복쇄. 하지만 요거는 한문형 표현이라서 아마 안 쓰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단사슬 구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 단사슬 구조가 데칼코마니처럼 반대편에도 있죠. 그래서 얘는 복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사슬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겹쳐져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판상형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판상형 규산염 사면체라고 규산염 광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냐? 바로 망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망의 네트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망상 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부분 조금 더 지워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독립형 구조, 독립사면체를 보면은 결국에 광물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건 알겠는데, 결국에 이거에 해당하는 광물이 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독립사면체 구조는, 바로 감람석입니다. 색깔 이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 보헨의 반응 계열처럼 쭉쭉쭉쭉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휘석, 그 다음에 얘는 각섬석, 그 다음에 판상형 구조는 감휘각 흑은 뭐, 그 다음에 망상 구조는 석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각섬석부터 여러분들 화학식을 보시게 되면요. OH기가 들어갑니다. OH기가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감람석과 휘석 부분에서는 애기가 아니라 OH입니다. 자, 감람석과 휘석 부분에서는 바로 여기 물이 안 들어가지만 여기서부터는 물이 들어가게 되죠. 물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광물이라고도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SI랑 O의 비율을 보게 되면 감람석 같은 경우에는 1대4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는 보면은 1대4 같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죠? 4개에다가 요 사이에 산소가 중앙에 있죠. 사면체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냐? 요런 삼각 기둥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SI의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죠. 산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안에 S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4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단사슬은 1대3, 그 다음에 4대11, 그리고 2대5, 그 다음에 1대
2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경향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자, 감람석에서 그러니까 독립사면체에서부터 독립형 구조에서부터 망상 구조로 가는 요때 동안에는 뭐냐면 바로 산소의 중합도가 커지게 됩니다. 산소의 중합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점성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산소의 중합도가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자, 산소가 겹쳐지는 정도가 많다 소리가 됩니다. 여기 보면 공유하는 산소 같은 경우에 독립형 구조는 없죠. 지금 다른 것과 공유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산소들이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복사술 구조도 가시면 이렇게 산소가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유하고 있는 산소들이 계속 늘어나고 여기는 훨씬 더 많아지죠. 그래서 보면 감람석에서 석영으로 갈수록 산소의 중합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결국 이 겹쳐지는 산소가 많으니까 커팅이 될까요? 만약에 내가 광물을 딱 자르고 싶어요. 하지만 겹쳐져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는데 혼자서 간다 하면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친구가 한 명이 더 늘었어요. 두 명이서 간다고 하면 어때요? 그 한 명의 스케줄을 한 번 더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30명이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와,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나머지 29명이 반대를 하고요. 25명이 찬성을 했는데 5명이 다른 데를 가고 싶어요. 만장일치로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산소 중합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분리될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바로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유도가 별로 없어져요. 네,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독립형 구조에서 보면 알칼리 금속과 굉장히 치환이 잘 가능하거든요. 치환 가능. 네, 알칼리 금속과 치환이 굉장히 잘 일어나기 때문에 잘 일어나서 여기 독립형 구조가 주로 구성되어 있는 감람석, 그 다음에 SiO2 함량이 작은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점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광물의 이 구조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망상 구조로 갈수록 산소의 중합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문암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구과학 1에서는 그냥 유문암질은 점성이 크고 뭐 현무암질은 점성이 낮다. 이렇게 달달달 외웠을 테지만 지구과학 2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산소 중합도와 관련을 해서 그 마그마의 점성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 지금 규산형 광물의 구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벽계 부분인데요. 벽계는 특히 약한 부분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휘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방향이 조금 더 특히 약해 보이죠? 특히 약해 보이고요. 벽계는 그래서 휘석 같은 경우에는 두 방향이고 두 방향에 90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사슬 구조 각삼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두 방향입니다. 두 방향인데 얘는 60도에 120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어떤 약대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 있을 거고 여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판상형 보시면요. 판상형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지금 요 사이에 틈 있죠. 틈 사이에 보이는 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요 상태에서 여기를 이렇게 컷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방향이고요. 얘는 판상이고 자, 망상구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망상구조는 깨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얘는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벽계가 없이 깨지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규산형 광물 구조였고요. 요거에 관련된 어떤 모든 문제들이 나오면 이 정도 수준만 알고 있어도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